여자가 무슨 이러면서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처음에 그 축구부를 이제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 이제 학교 측에서도 아까 뭐 네네. 약간 교감 선생님이 웃으셨다고 했었는데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아니 과연 이게 성공할 것인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구부 학생들이 일단 또 이 학력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학력이 좀 낮으니까 많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동부 선수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학력이 신장이 돼서 앞으로 좀 선수로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또 지도자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도움을 주기 바라셨고요. 저는 그리고 우연히 NFC 파주 NFC에서 축구 그 어린 국가대표 선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청소년 선수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들 그런 것 때문에 더 학생들 가르치는 데에도 도움이 됐고, 그렇죠. 근데 요즘은 학생들이요, 네. 지금 뭐,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를 배우고, 공교육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고, 어느 정도부터 그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수준을? 천차만별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 외국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릴 때 조기 유학을 잠깐 경험한 축구부 학생들도 선수 있고, 중에서? 네. 예. 그리고 그냥 이제 거주를 잠깐 한 학생도 있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알파벳이 중간쯤 넘어가면 순서도 모르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럼 그걸 어떻게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집중시킬 수 있는 힘이 된 게 축구라는 주제로 접근한 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가장 이제 큰 목표는 이제 영어 실력의 향상인데요. 네네.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이제 이 학생이 축구부 영어 클래스에 들어왔을 때와 나간 후 어떤 그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는 향상이 굉장히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학교 성적은 뭐 여전히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부쩍부쩍 는 게 아니라 조금밖에 안 늘었을지 모르지만 일단 영어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높아졌고 하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시험에만 반영이 안 되었을 뿐이지 물어보면 아는 것들이 그 이전보다 훨씬 많고 그리고 숙제를 해오라고 해도 뭐 5번을 쓰라고 하면 11번을 써올 정도로 네.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축구라는 소재를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룰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용어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용어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게 실력이 좀 저조한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간단한 뭐 문법, 기초 영문법을 가르치더라도 그러니까 스토리북 같은 거를 보면 축구를 소재로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 10문장, 11문장밖에 안 들어 있는데 그 안에 뭐 일반 동사, 비동사가 다 들어가 있고 전치사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접근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축구 선수라고 해서 축구 얘기만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어떤 기본 그 문법부터 했었어야 됐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I am a boy, I am a girl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럼 이제 역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럼 문법을 할 때는 뭐 I'm a soccer player 이런 식으로 바꾸죠. student나 뭐 보이 이런 거 대신에 어쨌든 축구와 관련이 되게 일단은 그러면 어떤 상황극도 축구하는 경우 경기하는 상황으로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 간단한 기본 문장도 그러니까 그 BBC 사이트를 들어가서 거기에 그 인터뷰한 그런 글들이 많아요. 선수들 그런 것 중에서 간단하게 좀 고치고 축구 관련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소재로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네, 골을 가지고 하고 그 안에 또 훈련 장면이라든지 좀 간단한 대화가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거 배우기도 하고요. 학생들은 이제 저기 나오는 그 배우들이 자기다라고 대입을 하면서 더욱더 몰입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교수님 이렇게 그냥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인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는 선생님일 경우 그러면 잘만하면 영어 교육이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그 향상 속도가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죠. 지금 이제 황상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일종의 맞춤형 영어 교육을 하시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영어가 아니라 학생들이 아마 그냥 일반 영어 선생님들한테 영어를 수업을 들었다면 따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잘하는 영역인 축구에 관해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교재도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보조적인 그런 뭐 수업 교재랄까 개발하셔서 학생들이 정말 거기 빠질 수 있도록
또 수준에 맞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특수 목적을 위한 하나의 영어 교육인데 이제 공교육 차원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점차 다변화되고 선생님은 이제 다행히 또 언어 전문가세요. 언어 학자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의 이런 또 이 전공 영역에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묘하게 결합됐는데 앞으로는 이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언어 교수법 학자들하고 또 전문가 영역들이 같이 만나서 어떤 적절한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재도 만들고 그러면 훨씬 더 학생들한테 좀 와닿는 그리고 또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어 교육이 될 수 있겠죠. 영어가 정말 자기가 필요해야지 공부가 정말 재밌어지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 방송 같은 거, 네. 프리미어 리그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하나씩 몰랐던 걸 그렇죠. 알아들었을 네네. 때 네. 그때 그 희열이 쾌감이나 대단할 거예요, 진짜. 얼마나 크겠어요. 네. 예. 근데 지금 오늘 이제 방청석에는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새 학생 외에도 네.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네. 어때요? 영어 이 수업하면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누가 좀 얘기 좀. 예. 네네. 예피스토요. 제가 영어 정기 수업 때 10분 정도 늦게 들어오고 예. 옆 친구와 계속 떠들고 그랬다고 선생님이 혼내내셨는데 왜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선생님이 뭐 시킬 줄 알고 일일이 영어 잘하는 친구 옆에 앉아서 계속 발음을 물어보고 하나 적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선생님이 장난치는 줄 알고 혼내내셨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발음을 일일이 적었던 거 아시고 반성문을 써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이 혼내실 때 왜 말을 안 하셔서 지금 이거 쓰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시지, 선생님한테. 확 낚아채갖고 그러니까 발음을 썼다는 게 이제 밑에 한국말로 다 받아 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어. 그 선생님이 가져오셨죠? 제가 좀 봐도 될까요? 네네. 이게 뒤에가 제 반성문이고 그렇죠. 네. 앞에가 근데 선생님은 이걸 딴짓하는 거로 보시는 거였어요? 보셨어요? 네, 10분 이상 늦게 들어왔을 때 좀 네. 친구랑 싸운 상태였고 예. 이렇게 울먹울먹 하고 있었어요. 자, 지금 이 예. 이게 지금 이 학생이 쓴 반성문인데요. 아니 이거. 아니요, 수업 이제 시간에 낙서. 발표할 낙서. 내용을. 예, 지금 한번 제가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I'm middle school student 이렇게 써 있잖아요. I am feeling so bad this time.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학생이 쓰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걸 낚아채고 가신 거죠. 그래서 I like soccer. 사커도 아니고 사컬. 예. R 발음이 들어간 예, 거죠. 그러니까 I am soccer player in 동대문 동대문 middle middle school. school. 이걸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받아 적고 있었어요. 네. 근데 왜 10분 늦게 들어갔어요? 장난치다. 그러면 늦게 혼날만 하네. 예. 아니, 선생님이 그러면 이런 거 쓰고 있었다는 거 아시고 굉장히 감명 받으셨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거를 뺏어가지고 이제 한참을 혼내고 눈물이 날 정도로 혼내고 그러니까 교무실에 가서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장난치다가 늦게 들어오고 뭐 딴짓하고 그러는 줄만 알았는데 수업 시간에 시킬까봐 선생님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예. 이건 또 선생님이 저 상인의 학생에게 직접 또 써주신 그런 또 편지거든요. 제가 네. 좀 읽어드릴게요. 장현아, 선생님이 올해 들어 너에게 처음으로 쓰는 편지를 나름 선생님이 장현이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제목을 붙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장현이에게 주는 선생님의 반성문이라 해야 옳을 것 같다. 내가 늘 말했지만 사람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직책이 높은 사람한테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나보다 어려도 나보다 적게 배웠어도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졌어도 배울 점이 많다. 정말 자, 우리 선생님이 선생님과 너무- 우리 장현 학생님에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네. 제가 지금 읽으면서도 정말 이게 참 감명이 되는데, 네. 감명이 와닿는데, 어땠어요? 이 선생님한테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죄송스럽고 미안. 감사해. 감사했고, 그래요. 네. 근데 말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렇게 글로써 진심을 그렇죠. 전하는 네. 것도 정말 큰 교육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박준호 교수님 이렇게 쭉 한번 축구부 학생들의 또 영어 교육 과정들을 보셨는데요. 네.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두 번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학생들이 그냥 어떤 시험을 위한 영어를 공부했더라면은 아마 효과가 없었을 것 같아요. 따분해했고 그랬을 텐데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 만나셔서 학생들의 니드에 맞는 요구에 맞는 그러한 영어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 학생들이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또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모든 학습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학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습 동기가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이미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분명히 영어 학습 동기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지 그다음에 축구를 해서 프리미어리그 갈 수 있고 거기 가서는 또 영어를 떠야 되니까 분명한 동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축구도 열심히 합니다만은 또 영어도 열심히 해서 앞으로 현재 지금 박지성 선수처럼 우리나라 대표